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고은이고요. 여러분들이 코인에 관련해서 좀 다양한 이슈들 쉽고 빠르게 풀어드리는 코인 썰전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코인과 환경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코인은 환경을 해친다. 특히 비트코인은 환경을 많이 해친다. 라는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 단체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지구를 파괴하는 디지털 금이다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이 환경 단체의 눈밖에 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채굴은 퍼즐 풀기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24시간 동안 돌면서 연산 과정을 거칩니다. 누가 먼저 문제를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컴퓨터들을 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들어가는 전력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창 주목을 받던 시기에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1년 전력보다 훨씬 많이 쓴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하루에 수 테라와트시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써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비트코인 기본 철학과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데요. 누구 한 명이 거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들이 함께 거래를 확인하고 또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누가 진짜로 검증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한 게 바로 작업 증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정해진 수학 퍼즐을 누가 먼저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권한과 또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더 빠른 컴퓨터 그리고 더 강력한 채굴기를 써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시스템이 사실 확실히 안전하고 믿을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퍼즐을 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채굴이 실제로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서 1년 동안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3,80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형 석탄 발전소가 수십 개가 1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수준이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이 얼마나 쓰이느냐도 문제인데 물 사용량이 무려 올림픽 수영장에 수십만 개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토지 사용 문제, 이른바 토지 발자국 문제도 있습니다. 채굴 장비랑 냉각 설비, 발전소 같은 인프라를 설치하려면 당연히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LA 면적보다 1.5배 정도 넓은 땅이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디지털 코인이 아니라 정말 자연과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쁜 코인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알려지다 보니까 각국 정부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중국은 2021년에 채굴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전력난 문제도 컸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규제를 하기보다는 관리를 하겠다라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량을 보고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된다면 벌금도 꽤 세게 부과가 됐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 상원에서 클린 클라우드 법안이라는 게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준 탄소를 초과하게 된다면 벌금을 또 내야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술 기업이든 블록체인이든 우리는 디지털이라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런 규제 흐름에 맞춰서 코인 업계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더리움입니다. 2022년에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비트코인이 복잡한 퍼즐을 푼 사람에게 이 채굴을 줬던 방식보다는 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거래 검증을 맡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99%나 넘게 줄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관련 비트코인 기업들도 변화 중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채굴업체인 마라톤 디지털이나 라이엇 블록체인 같은 곳들은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채굴에 활용하고 있고요. 아예 사막 한가운데다가 이 태양광 채굴장을 설치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인물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때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았다가 화석 연료를 너무 써서 안 되겠다면서 중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청정 에너지 비율이 50%를 넘으면 다시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외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면 오히려 이 채굴로 인한 탄소 배출이 더 늘 수도 있다는 건데요. 친환경 정책이 강한 나라에서 채굴을 막으면 채굴 업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사를 가버린다는 겁니다. 뭐 규제가 약하고 전기값이 싸고 주로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나라로 이사를 하는데 실제로 중국이 채굴을 전면 금지를 했을 때 많은 업체들이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 전력을 석탄이나 천연가스처럼 비친환경적 에너지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결과 비트코인 채굴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작정 금지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인 기준을 세우고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도 점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채굴 이제 정말로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수백억, 수천억 원이 오가는 글로벌 시장이고요. 미국, 중국, 중동까지 각국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트럼프 일가는 실제로 채굴 산업에 진출을 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금지했지만 현재 해시레이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도 포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얼마나 벌었느냐 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캐느냐가 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건데요.